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계절의 경계에 서서 자연이 벌이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줄다리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쪽에는 여름의 무더위가 계절의 끝자락임에도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을의 서늘하고 맑은 숨결을 머금은 첫 가을바람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의 하늘은 바로 이 극적인 전환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온의 숫자나 강수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두 기단의 대결, 고요히 자리 잡은 정체전선과 멀리서 기회를 엿보는 열대 요란의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하늘의 징후를 읽어보며 우리 앞에 다가올 날씨의 변화를 깊이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9월 2일 화요일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이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여름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특유의 덥고 습한 기운이 곳곳을 뒤덮으며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상황의 원인은 거대한 대기 시스템의 배치에 있습니다. 상층에서는 중국 대륙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의 흐름이 남하하면서 여름 무더위의 주역인 티베트 아열대 고기압의 중심을 일본 남동쪽 먼바다로 밀어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날씨 격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정체전선이 수도권에서부터 서해상까지 길게 걸쳐 있습니다. 이 전선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상대적으로 선선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으로 두꺼운 구름대를 형성하며 길게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선이 매우 느린 속도로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지역은 지루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 내륙과 영남의 저녁 하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은 오히려 평온하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해답은 지형에 있습니다. 습한 공기덩어리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공기는 강제로 산을 타고 오르며 냉각되고 바람바지 사면에 비를 쏟아낸 뒤 산맥을 넘어 내려올 때는 이미 수증기를 잃어 건조하고 따뜻해집니다. 이와 함께 국지적인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비구름을 흩어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그늘 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영남 남동부 지역에는 수증기 통로라 불릴 만큼 강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습한 공기가 낮 동안의 기온 상승과 결합하면서 강력한 대류구름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하늘은 구름이 많은 편이지만 영남 지역은 국지적인 고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구름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남쪽 먼바다에는 앞으로 며칠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95W라는 번호가 붙은 열대요란입니다. 이는 올해 제15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씨앗입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180km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 중이며 중심 부근 풍속은 시속 15노트, 약 28km 수준으로 아직은 태풍의 씨앗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필리핀 북쪽 해수면 온도는 30도를 훌쩍 넘어 태풍 발달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부족합니다. 바로 적도 지역의 거대한 대기 파동인 매든 줄리언 진동의 지원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MJO 활동이 약하거나 비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95W는 마치 좋은 씨앗이지만 척박한 땅에 뿌려진 것과 같아 쉽게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근처에서 소멸한 94W 열대요란 역시 같은 이유였으며 95W 또한 며칠간은 뚜렷한 발달 조짐을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2-3일 뒤 오키나와 북쪽 해상으로 북상하더라도 해수면 온도가 29도 수준으로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날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새벽까지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 충청과 호남 지역에 걸쳐 약한 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서 정체전선을 유지하던 에너지가 약해져 전선은 급격히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넓은 지역에 걸쳐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습도가 여전히 높아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대부분 지역은 30도 이하에 머물겠지만 남해안과 영남 남동부 지역은 남서풍과 일사의 영향으로 32도까지 오르는 것이 있겠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날씨 무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함경도 부근에서 남하하는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첫 가을 공기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유입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서, 충북, 영남 북부 지역은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져 쾌적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반면 남해안 일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따뜻한 공기의 영향권에 있어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고기압이 동해 중부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동풍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과 서쪽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동부 지역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30도 이하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팬 형상이 발생해 서쪽 대부분 지역은 공기가 건조하고 뜨거워져 낮 기온이 32,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남쪽의 변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 남쪽의 열대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아열대 고기압도 다시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겠습니다. 이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마치 수증기의 강처럼 막대한 양의 불안정한 열대 수증기를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가장자리가 남부 지역에 접근하면서 대기는 매우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금요일 새벽,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남부지방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열대 수증기와 상대적으로 선선한 공기가 만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열대 저기압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약한 요란 상태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일본 남쪽의 따뜻한 바다를 지나며 급격히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강도와 진로에 따라 우리나라 날씨는 매우 유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현재 유력한 수치 모델들은 이 저기압이 일본 해안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낮부터 동해상의 기압 능력이 약해지면서 북상했던 아열대 고기압도 제주 부근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날씨는 매우 복잡해져 오후에는 서쪽 지형에 의해 간헐적인 소나기가 내리다가 밤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새로운 강수대라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32도로 팬현상으로 인한 동서간의 기온차는 여전히 클 것입니다. 9월 6일 토요일에는 두 기단의 대결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함경도 지역의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은 계속해서 북동풍을 불어넣고 동시에 아열대 고기압은 다시 북한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가 이 두 성질 다른 공기덩어리의 주요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덥고 습한 공기의 충돌은 강한 대기 불안정을 유발해 이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따뜻한 공기의 영향권에 있는 호남 서해안, 남해안 및 제주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비는 두 공기가 만나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32도로 팬 현상으로 인한 동서간의 기온차는 여전히 클 것입니다. 9월 7일 일요일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레만 부근에서 정체전선이 아닌 진짜 한랭전선이 형성되어 남하하겠습니다. 한랭전선은 정체전선과 달리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선 양쪽의 기온과 습도 차이가 극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공기에 거대한 벽이 밀려 내려오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강제로 밀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바람은 북서풍으로 바뀌고 훨씬 건조하고 선선한 공기가 유입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월요일 이후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가을로의 계절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교향곡과도 같이 매우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전선이 뿌리는 비를 맞이하고 대륙성 고기압이 전하는 첫 가을의 순결을 느끼며 다시 남쪽 열대 저기압이 만드는 불안정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랭전선이 여름의 마지막 장을 닫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저 남쪽의 열대 저기압입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 저기압은 언제든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행방이 우리의 가을이 순조롭게 시작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급변하는 구기의 흐름 속에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선한 아침을 대비한 얇은 겉옷과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한 우산을 미리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날씨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